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라이빙 티처 DT 강동헌입니다. 옆에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술 마시면서 맥주 마시면서 편안하게 가는 FTA 진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밤이었고요. 즐거운 밤이 아니라 즐거운 하루였고요. 오늘 또한 저에게는 즐거운 밤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 뒤에 FT2 FTB 할까? B. 네, B 좋습니다. B 아니면 특별 게스트 가끔 타고 가지만 어쨌든 우리 FTB 좋습니다. 고정. 네, FTB 이창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근데 저 세보니까 세 번째잖아요, 이거 지금. 그쵸. 세 번째인데 두 번 나왔으니까 거의 고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세 번째 중에 두 번째. 자, 그러면 드라이빙 티처 제 4화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볼 얘기는요, 세 개 주제로 얘기가 돼요. 지금 오늘 다들 한 잔씩들 했습니다. 저 빼고. 그렇기 때문에 이슈라든지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 이쯤 돼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씩 딱딱 짚어줘야 될 게, 그동안 우리가 3화 동안 자꾸 어떤 얘기를 마구 꺼내긴 했지만 도대체 저놈들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약간 좀 정리하고 어떤 가치에 대해서도 딱 얘기할 수 있는, 좀 더 약간 철학적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루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드라이빙 티처 3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먼저 혹시 진성호 선생님 눈이 많이 감기고 있는데 먼저 얘기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이미 자버릴 것 같습니다.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아까 이창현 FTB 뭔가 좀 약간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는 것 같았는데 혹시 좀 정리해서 이야기 좀 가능하시겠어요? 저요? 네. 제가 아까 그 사토리 세대? 사토리 세대 얘기했습니다. 사토리. 햄토리. 사토리. 일본 그 교육을 제가 유심히 본 이유가, 네. 일본 교육 문화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거의 우리나라에서 아니죠. 교육뿐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반복되는 일이 거의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일본 잃어버린 10년 해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거나 우리나라 지금 갖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문제나 교육적에 따르면 왕따 문제, 오타쿠 문제 이런 것들도 다 딱 10년이면은 일본에서 벌어지는 게 10년이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데.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니트족이 등장했어요. 니트족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니트족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 약자인데. 네. 그건 날 모르지 마. 날 어쩌라는 겁니까? 내가 나 들고 쌈나? 네, 어쨌든.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교육도 받기 싫고 일도 하기 싫고 또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해서 사는 니트족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니트요? 네, 니트.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83년생 사회학자가 어떤 젊은이들의 어떤 사회 현상을 규정하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용어가 있는데, 사토리 세대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사토리. 사토리는 죄송합니다만 어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득도. 돌을 하십니까? 네. 그런 친구들. 깨달았다. 그런 의미예요. 왜냐면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후 일본 어떤 세대보다도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세대야. 얘들이 지금에 살아가는 일본 젊은이들이 왜 높은지를 도대체, 그러니까 일본에 가장 고도성장 시대 있었잖아요. 고도성장 시대. 그렇죠. 엄청난 고도성장 시대의 어떤 거품, 일본 거품이 있었던 시대의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행복도가 낮았어요. 그 사회학자가 분석하기를 그 당시에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 지금은 힘들지만 내일은 잘 될 거라는 가망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조금만 공부해도 소니니 뭐니 완전 대기업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고연봉의 연봉을 받으면서 일자리 넘쳐났었죠. 그냥 줄만 쓰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대학교만 졸업하면은
그렇죠. 어디든 세계적인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던 시대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내가 고생하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였던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사토리, 그러니까 현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지가 않는 거죠. 아하. 내가 내일, 지금보다 내일이 나아질 가망이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당장 지금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친구들과 만나고 적당한 옷을 입고 그런 것에 만족하면서 행복을 찾자. 아하. 그러면서 만들어진 용어가 사토리 시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쓸쓸하고 슬프지만 근데 그 친구 나름대로는 되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주목하게 본 이유가 이 사토리 시대에 대한 책이 나오면서 이 책을 두 가지 우리나라 언론에서 다뤘어요. 일보. 조모일보. 네, 조모일보에서 네. 다루고 하나는 저 주간지 시 땡땡 다뤘는데 그 조모일보에서는 어떤 식으로 다뤘냐면은 사토리 세대와 우리나라 젊은이들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 이런 식의 행복을 느끼며 살 수가 있어 라고 다루는 거예요. 행복을 마치 행복해. 우리가 너가 한 달에 100만 원 벌지만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역시 조모일보다운 그죠? 그런 식으로 다룬 거야. 그렇군요. 근데 물론 그 또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책이에요. 일단 그 80년생 그 사회학자가 일본 사회학자가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왜 불안함을 느끼고 무엇이 두려운가를 이렇게 의도를 했는데 근데 조모일보에서는 그런 부분을 떼고 당장 네가 행복하면 된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 주간지에서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어떤 두려움 젊은이들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던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더 키우는 초등학생 아이들은 얘네가 대략 10년도 아니에요. 한 7, 8년 후면은 6학년일 경우에 걔네가 그 어떤 세대에 들어가서 그렇죠. 살아가야 되는데 현재 어떤 시스템에 만족한 아이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애들이 이 시스템에서 더 나은 삶을 제한된 자원 안에서 어떻게 나은 삶을 꾸려갈 것인지 고민하고 쟁취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 사토리 세대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유심히 봤거든요. 그 기사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들이 어떠한 가치를 가야 될지 고민이 됐다. 그거와 좀 관련 지어서 이제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좀 예상이 되는 면이 있어요. 이상하게 일본의 과거 10년 전 모습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이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이미 이제 일어나고 있는 아까 일단 니트족인가요? 그런 것 현상이 우리 10년 뒤에 일어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좀 더 뭔가 다른 혁신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도입하는 게 맞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제가 해석한 게 좀 맞습니까? 들은 게? 비슷한데, 그러니까, 좀, 제 동생도 니트예요. 그런가? 그죠, 이제, 요새 막 그런 우리나라도 많이. 제가, 제 동생도 저보다 해봐야 30살 어리긴 한데, 그러니까, 딱 IF 직후에 저희가 이렇게 들어올 때쯤 몇 년 후에 걔가 이제 사회에 나갔는데, 그 사회 초년생들한테 정말 가혹한 어떤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정말 그때는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걔가 그러니까 그렇게 정규직을 할 바에는 아예 때려치고서는 그냥 알바나 하면서 내 먹거리나 사면서 저보다 몇 살 어리진 않지만 그러니까 니트족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니트족이나 사토리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결혼이나 어떤 우리가 일관적으로 알고 있던 사회적 시스템에 관한 삶의 어떤 흐름을 거부하는 세대예요. 그럼 필요성을 못 느껴버리는 거죠. 그죠? 필요성 거부인가요, 그냥? 아닙니다. 필요성이 거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여유조차 못 가지고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니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내몰려서 포기한 세대였고 사토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을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시킨 세대죠. 그렇군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느껴진다? 아니면 혁신을 당장 이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보고 이 시스템 안에서 만들면 우리가 키워낼 수 있는 아이들은 또 하나의 니트이고 또 하나의 사토리밖에 될 수가 없는.
그러네요. 뭐 그거에 대한 어떤 좀 해결했으면 한 점,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하면 좀 고쳐질 수 있겠다라고 혹시 생각해 둔 것은 아직은 글쎄요. 그건 뭐 고민해야 될 그거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유럽을 봤을 경우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이 네. 그러니까 뭐 기간제 직원이라고 하죠. 기간제나 뭐 파트타, 그러니까 어떤 전문직에 대한 우리 같은 경우 교사에 대한 비정규직이 있으면 그거 놓긴 하지만 유럽 같은 북구 유럽 같은 특히 복지 잘 된 곳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임시직들에 대한 급여가 굉장히 높아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뭐 청소 스웨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대통령 월급과 오. 15년 차 청소부의 월급이 유사. 지금 어허. 네. 그런 마인드.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직업 내가 하는 일의 어떤 중요성은 다를지라도 네. 중요성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용이 다르진 않다.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해서 북구 유럽에서 어떤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보다 돈 더 받으면 당연하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크진 않는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회주의적인 발상일 수 있긴 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뭐 도지사가 만들어내는 어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창출하냐, 그 사람이 사회에서. 그렇죠. 네. 도지사가 만들어내는 가치와 일반 어떤 하위직 공무원이 만드는 가치가 그렇게 큰 것인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보면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요거는 조금 뭐 너무 이제 확장된 듯한 그죠? 이런 거는 저 잘라주셔야 제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뭐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수습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형들 좀 주무시는데 어떻게? 네, 놔두세요. 뭐 자다가 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분명히 깨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조금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그렇다면 네, 아까 그 사토리족과 세대요. 니트 세대를 얘기하면서 우리 현재 우리의 교육으로서는 그러한 세대를 양산할 수 없는 시스템일 수 있다. 그에 대한 뭐 비전, 이걸 뭐 성공한 이제 유럽 쪽 선진국으로 해서 어떻게 예시를 받아들이고, 아니 그거에도 우리 충분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 나라는 이미 뭐 수백 년에 걸쳐서 이제 민주주의 시대와 어떤 선진국의 시대, 그런 것들을 이제 발판을 닦아온 곳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어쩌면 그 생각 자체가 많이 갭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자, 혹시 뭐 그거에 대한 간단하게 좀 조금 있다가 뭐 다시 한번 뭐 정리 좀 지금 혹시 가능하시겠어요? 저요? 네. 뭐 손이 빠졌는데 괜찮습니까 이거? 그거 상관없습니다. 네, 그 선 빠진 거는 단지. 그러니까 이거 되게 개인적인 뭐 세계관인데. 네. 어떤 교육은 결국에는 사회의 어떤 반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교육이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 사회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건 지나치게 좀 수동적 관점의 교육은 아닐까요? 근데 실상은 교육의 어떤 그 시작점이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원래는 교육이란 것은 사실상은 사회에 필요한 어떤 기능인, 그러니까 중세시대죠. 그렇죠. 교육의 발상을 따져보게 되면은 중세시대인데, 중세시대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 필요한 기능인, 그렇죠. 그 지식인을 막 육성해내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어떤 사회에 어떤 초입에 들어오면서는 사회에 어떤 필요한 노동자를 육성해내는 게 사실상 목적이었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진정 고찰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미 있던 그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자본주의로 인해서 어떤 이렇게 굉장한 효율적인 어떤 뭐가 됐지만 이미 어떤 효율이 너무 극대화된 시대에 와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또 창의적이고 스스로 뭔가를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하고 뭐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나 어떤 기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나 기기가 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아이한테 가르칠 필요가 있는가라는 고민이. 네. 정말 동의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어떤 그 교육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면 우선 그 맨 처음 교육이 생겨날 당시 교육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아래 상하의 그 시스템 그 근본적인 그 개념 때문에 굉장히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해결점을 찾으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이렇게 다시 뭐 되살아나긴 합니다만 근데 뭐 저는 아직 뭐 얘기나 좀 끄는 건 아닌가요? 더 덜컹한 것 때문에. 저도 좀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성원이 주무시는 관계로. 잘하셨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취해서 쓰러지는 FT 따위는 버리고 바로 고정 1위로 반대로 FTA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논리적인 얘기만 좀 좋아해서. 아니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전에 제가 저도 약간 좀 잘못했던 게 너무 이걸 유쾌한 쪽으로 몰고 가고 교육은 즐겁다 라고 억지로 어떻게 심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깊이 있는 대화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런 깊이가 없이 그냥 떠들어대면 솔직히 어떤 그 논리적으로 우리가 좀 저놈들 멍청한 것들 모르는 것들 그냥 지상을 떠드네 라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깊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 뭐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이제 우리 창의업 우리 FTB는 뭐 청취자들이 그렇게 알려주고 저 사람 최소한 글 좀 읽었네. 저 앞에 떠드는 저 사회자는 뭐 없네 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닌데. 아닙니다. 성원 안 주시는데요? 아니요. 뭐 그건 지가 할 일이고. 형님 한 말씀. 아니 비명 단발말을 이렇게 보내. 좋습니다. 자, 좀 깊이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진짜 그 교육 그거 가지고 얘기할 때마다 참 쓰라렸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우리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만에는 그런 것 점에 있어서는 확신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현재 우리는 운전 드라이빙 티처 4화 이 야심한 밤에 벌써 4화구나. 네, 이 야심한 밤에 퇴근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FTA 한 명은 이미 뻗어서 쓰러져 깊이 취침 중에 있고요. 지금 FTB 떠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음악 듣고 돌아왔습니다. 드라이빙 티처 DT 강동원입니다. 자, 2화 오늘 4화 2부 순서에는 간단하게 어떤 그 개념을 잠깐 좀 정립하고 갔으면 합니다. 뭐 그동안 앞에 3화에서 이거 마구마구 떠들어댔거든요. 뭐 혁신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뭐 이런 무슨 가치, 소통의 가치는 이랬다. 뭐 교육과정, 뭐 이런 거다. 업무 이런 거다. 자꾸 그 얘기해 와서 뭐 저놈들 뭐 딴 학교 다니나? 뭐 어떠냐? 굉장히 혼란스러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니들이 말하는 혁신학교는 뭐야? 라고 지금 시점에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뭐 많이 연수들 다녀보면 명확하게 다들 뭐 규정 잘 안 내려주세요. 그리고 나름의 이제 혁신학교는 이런 거다라고 나름의 이제 규정을 지어놓고 말씀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최소한 우리가 동의한 것에 대한 이제 혁신학교란 이제 그에 대해서 잠시 그 개념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왜? 모든 건 왜라는 그 궁금증에서 하게 되는데요. 뭐 지금 사시는 분들
지금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너희들은 왜 배우냐? 왜 학교에 다녀? 내용이 어렵거든요. 그건 너무 좀 철학적이 됐으니까. 자, 그걸 좀 넘어가서 현재 우리나라 통계청 사이트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봅시다.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사람의 교육의 목표가 스스로 살아가며 자주적 생활 능력을 갖추며 민주적인 생활 능력을 기른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 영유하는 것,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교육적 목표로 헌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다면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해야 정상인 겁니다. 건강하고 민주적으로 생활하며 자기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갖췄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각종 지표를 보면 통계청 지표를 보면 행복도 굉장히 하위로 떨어져 있죠. OECD 중에서.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자살률이나 최고로 높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자기 만족도, 그리고 공부에 대한 만족도 굉장히 낮습니다. 왜 하는지 몰라요. 점수는 높은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에 대해서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쯤 돼서 왜냐라고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때가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가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잘못됐으니까 현재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보자 이겁니다.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 교육 안에서 뭔가가 잘못된 거죠. 그것을 뜯어 고쳐보자. 근데 그게 뭔지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 교과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자질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원인이 다 아주 다양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 학교 교육 가족의 구성원들이 결정하게 하자. 그런 학교를 만들자. 그 원인을 거기서 첫 번째 원인으로 꼽아보는 것을 혁신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안에서 수업, 어떤 것이 마구 일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거는 그 차후의 일일 수 있다. 즉 안에서 그 어떤 교육의 목표라든지 그 학교가 가야 될 방향 같은 것을 교육 가족이 직접 결정하게 해보자. 그런 문화를 만들어 보자. 그걸 꿈꾸는 것을 혁신학교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말이죠. 예전에는 위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교육부 방침 쫙 내려보내주면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우리나라 교육 목표 그거에 따른 방침, 규정, 시행령 딱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걸 다 받아서 그 교육부 방침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 교육계획을 수립하죠. 그렇게 해서 또 지침을 세웁니다. 그 지침에 따라 시교육지원청에서는 다시 시교육 시책을 만들어서 학교로 내려다. 그러니까 항상 전날에 위에서 누군가 떨어뜨리면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하는 문화 때문에 각 학교별로 학생들의 얼굴을 바라볼 수조차 없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볼 수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당시 교육을 받았던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건 아니었나라고 반성하는 데 시작한 게 바로 혁신 학교인 것입니다. 그러려고 봤더니 하나하나 그러면 그 교육 가족들이 어떻게 이걸 다 교육 목표를, 학교 교육 목표를 세우고 그거 하려면 선생님들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 그렇군.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업무를 경감시켜 줘야 되겠다. 최대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나눠보자. 그래서 교육 지원 체계를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자꾸 우리조차도 자꾸 모여서 협의하는 문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다. 그렇다면 교육 가족이 다 만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시스템을 구성하자. 그런 형태가 나오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학교의 주인은 학생의 눈으로 봐보는 건 어떨까?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 진단을 풀어서 학교를 운영해 보자라는 것을 혁신학교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혹시 뭐 반대하시거나 아니면 좀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요? 네. 아, 뭐 저만 떠드는 건 좀 저도 그래요. 좀 그렇습니다. 길게 떠들었습니다. 저는 좀 목소리 좀 좋기 때문에 좀 길게 떠들어 또 사회자이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괜찮은 겁니다. 저는. 이게 좀 애매한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혁신학교들 경기도 쪽이나 그쪽에서 그러니까 성공했다 뭐 실패했다 하는데 네. 그걸 지금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도 좀 고민해볼 것 같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당연히 그걸 성공이라는 말은 이 교육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죠. 성공이나 그쪽은 뭐 성공이든 실패든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또 우리가 의미 있는 시도를 했다 안 했다, 시도를 예, 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교육이 성공했다 안 했다가 그걸 알 수 있으려면 네. 그거는 정말 그 교육이 시작된 이후에 네. 교육을 받은 세대가 기성세대가 돼서 어떤 사회를 구성하고 네. 그 사회가 어떤 모습이 됐냐를 보고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옳다. 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네, 그렇게 잠시 아기가 아파서 급하다고 연락 오는 바람에 잠시 끊겼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뭔 얘기까지 했었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술 먹고 전 아닙니다만 비몽사몽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교육 그 혁신학교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죠. 만족이라는 것이 이제 하지만 이제 저는 좀 약간 이런 케이스도 생각해 봅니다. 보통 행복이라는 게 궁극적인 행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행복의 추구 자체를 저 먼 미래로 잡아버리는 것도 뭐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을 당장 현재 가치로서의 행복도 매우 소중하다고 좀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 우리가 이제 교육 받을 때 너네 지금 힘들지만 내일은 나아질 거야. 야 이마 너네 지금 뭐 공부하는 거 다 살아주는 자 다 너 살이 되고 피가 되지. 나중에 행복하기 위해서도 지금 공부해. 어떻게든 이 행복의 기준을 먼 미래로 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 미래는 언제냐는 거죠. 이 교육의 목표도 교육을 받는 이유가 행복이라고 친다면 지금 현재 만족하고 있다. 지금 현재 행복하다. 그렇다면 난 교육이 성공이라고 얘기해도 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자 학교 다니는 게 매우 힘들어. 공부란 원래 힘든 거야. 너 지금 매우 힘들지만 이렇게 배우면 3년 뒤에 너 정말 행복할 거야. 이건 만약에 이게 100% 확실하다면 그거는 현재도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분들이 정말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라면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그 학자는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지금 행복한 이유는 내일 노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짜인데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히 행복이란 미래의 그 기준이 있다 라고 얘기한 학생이 있으면 저 솔직히 약간 거기에 동의하기 힘든 게 있어요. 그렇다면 내일 그거는 확신의 문제인 거죠. 행복의 기준, 우리가 둬야 될 행복의 가치 기준을 미래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맞아. 나도 진짜. 네, 그냥 단순히 미래의 그 행복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신하느냐죠. 얼마큼 확신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행복감을 느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해서 우리 교육도 현재 아이들 얼굴을 보십시오. 걔네가 즐거워하고 있나요? 그럼 잘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학생들의 얼굴에서 배움의 욕구의 눈빛이 대부분 혁신학교에서 행복하다, 그것을 어떤 문서로 만족도 조사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체감한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느껴질 겁니다. 분명히 교실에서 느껴지잖아요. 학생들의 눈빛, 그리고 말투, 표정, 분위기, 그거 느낀 거 선생님도 그 안에서 보면서 그게 안 좋으면 기분이 다운되는 것이고 좋으면 같이 막 업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 교육의 목표를 아까 이찬 선생님도 뭐랬다, 미래에 있는 거라서 나타나지 않는 거라서 뭐 조심스럽다 하지만 현재로 잡아보는 것은 좀 너무 제가 좀 약간 과도한 욕심일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도 서로 고민하고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란 거, 교육이란 것을 자체가 사실은 현재성보다는 만든다는, 그러니까 만든다는 자체가 뭐하지만은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건 사실거든요. 그렇죠. 그게 시작은 그렇긴 하죠.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인본주의적 인간 중심주의 항문이 어떤 그 사조가 흘러가면서 인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우리가 인간을 뜯어 고칠 수가 있는가, 그런 고민 같아요. 교육으로 애들 하나씩 뭐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것인가.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얘네가 원래 갖고 있던 건데 끄집어낼 것인가.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우리는 아이들은 원래 이런 능력이 있어. 아니야. 얘들은 이런 능력이 없고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 그렇죠. 아니야. 뭐 더 다를 수 있어. 막 여러 가지 생각도 있어서 확신도 없고 저도 확신 없는 말들을 마구 쏟아내는 던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런 말들 속에서 약간 깨진 유치원 법칙처럼 그런 데서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교육이 사람을 만드는 것인가, 사람을 끌어내는 것인가, 사람인지 만지 모르고 있고. 내려주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 오늘 네, 자, 교육이 뭐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쓰레기도 내려고 그리고 뭐 할 거냐. 네,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얘기. 쓰레기 치우겠습니다. 네, 쓰레기 치워주는 트레스티. 네, 고맙습니다. 잠겼으니까죠. 이것도 모르는 PT 바보티. 오랜만에 이거. 네, 소녀들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FT A가 이제 그 과도한 그 알코올 섭취에 의해서 잠이 드는 바람에 FTB 이창엽 선생님께서 함께 그 깊은 교육에 대한 고민을 나눠봤습니다. 물론 그 2부 코너에서는 제가 혁신학교에 대한 개념을 딱 정립해주고 있었는데 생뚱맞게 약간 그 목표 가치를 생뚱맞은 건 아니죠. 그마저도 뭐 고려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것은 뭐 다음에 좀 더 다뤄보겠지만 그 얘기하는 바람에 저 엽기로 좀 새긴 했습니다. 아까 2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그러한 고민,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우리 교육을 했던 우리 선생님들이 다 잘못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훌륭하신 선생님들 많죠. 그분들 존경하시는 선생님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잘 하셨고요. 그에 있어서는 추호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조금 잘못됐느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최소한 현재 행복하지 못하다는 객관적인 지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반성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출발한 것이 혁신학교고요. 매우 어려움이 사실은 산재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것을 바꾼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개념이 혼란스러우니까 뭐도 새로운 것도 하는 거 아니야. 뭐 어떤 학교 있는데 새로운 뭔가 어떤 뭐 있는 거 아니야? 또는 뭐 어떤 새로운 뭐 교육 방법 쪽인가? 아니면 수업 방법 쪽인가? 뭐 그렇게 약간 혼란스러운 분이 있다면 많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해본 결과로서는 현재에 대한 반성이 시작이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현재 근데 뭐 교육 행복하지 않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왜이지? 그걸 교육에서 문제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육에서는 어떤 점이 잘못됐길래 이러는 거야? 그걸 찾아보자. 그리고 찾았으면 그게 이러이러한 문제들 때문인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뭐 위에서 상명하달식, 위에서 이렇게 쭉 명령을 내려주는 식, 그게 문제는 아니었을까? 또는 학교 시스템 문제는 아니었을까? 또는 우리가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었을까? 교육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하나 다 짚어보는 거예요. 그것들을 찾을 때 어떤 특정한 분, 그전에는 보통 이제 교무부장 선생님께서 다 정리해둔 이제 교육과정 가져가는 게 아니라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선생님들이 협의와 대화와 토론을 거치면서 만드는, 그렇게 해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다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이겠죠. 더 나은, 더 정확한 진단, 더 나은 방안을 만들어 가는 게 우리 선생님들의 몫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육 가족의 몫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나은 교육, 정말 행복 지수가 쫙쫙쫙 올라가는 그때까지 열심히 해보고 우리도 마구 떠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래 아까 처음 FTA 선생님께서는 오늘 갈등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 다음에 다뤄야 되고요. 지금 뭐 머리를 아주 심하게 유리창에 부딪히면서 지금 뭐 근데 눈은 감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알코올 흡수량 때문에 그런데, 자, 뭐 제가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탕탕탕 아주 유리창에 부딪히고 있는데 뭐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로 드라이빙 티처 DT, 저와 아까 FTB 이창엽 선생님 둘만 떠들어댔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슈들 찾아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이빙 티처 4화 DT 강동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